외국 얘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나마 운하입니다. 여러분들 파나마 정도는 다들 긴 설명 안 해도 아시죠? 이쪽이 이제 미국이고요, 멕시코고, 그 다음에 중미가 쭉 얇은 틀로 이어져서 이쪽으로 이제 남미가 이어지는 이런 지도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얇은 목 여기에 파나마 운하가 있죠. 여기에 이제 그 트럼프가 파나마 운하에 통행료를 착취하고 있다. 이 통행료 안 내리면은 다시 뺏어 오겠다. 파나마 운하는 미국이 만들었죠. 짓는데 한 100년 걸렸고 그동안 주인도 여러 번 바뀌었고 미국이 만들어서 거의 한 100년 또 자기들이 직접 운영을 하다가 돌려준 지 얼마 안 됐어요. 1980년대 말인가 90년대 말인가 돌려줬어요. 파나마 운하의 통행료가 비싸다. 얼마쯤 할 것 같으세요? 여기 이제 이쪽이 대서양, 이쪽이 태평양이죠. 그래서 이게 원래 아니면은 남미를 이렇게 돌아가야 되는 거를 이렇게 가면 굉장히 길이 빠르죠. 콜럼버스가 그냥 돛담배 달고는 그냥 유럽에서 그냥 바람 따라오면 일로 오는 길이에요. 그냥 일로 오는 게 너무 자연스러운 길이거든. 이렇게 돌아가는 게 더 힘들고 일로 왔는데 이제 배가 어느 정도 크기에 그 다음에 얼마나 많이 싣고 있느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근데 무게에 따라서 최대한 1억 5천만 원 정도 까지 내야 돼요. 그냥 통행료가. 고속도로 톨게이트비가 1억 5천만 원. 그러면 이제 느낌 오는 거죠. 너는 화물 많이 실었으니까 1억 5천만 원 내. 그럼 이제 푸념이 나올 법하죠. 파나마 운하를 가서 본 적이 있었는데 생각보다 이게 파나마 운하는 좀 이게 계단식으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배가 들어가고 물이 차서 이쪽 도크하고 수면을 높이를 맞춘 다음에 또 넘어가고 그래서 사실은 제가 그거를 촬영을 하러 갔었는데 너무 느리게 가가지고 나중에 고속 편집을 했어야 되는 그런 애로가 있을 정도로 속도가 생각보다 빠르지는 않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여기 이제 지나가려고 배들이 막 줄 서 있고 그래요. 자, 그런데 미국이 왜 이런 얘기를 했느냐. 당연히 통행료가 비싸죠. 몇 억 하니까 비싸는 건 맞는데 지금까지 잘 있다가 트럼프는 왜 이러냐. 중국이에요. 중국이 2010년대까지 파나마하고 국교도 안 맺었어요. 근데 국교를 맺음과 동시에 우다다다다다다다 달려나갑니다. 교역량도 어마무시하게 늘어났고요. 그 다음에 파나마에 인프라 투자를 합니다. 파나마에 인프라가 뭐가 있어요? 파나마 운하가 있어요. 그러니까 파나마 운하 그러면 별거 아닌 것 같죠? 그냥 길 하나 쭉 내가지고는 수문만 여닫으면 되는 거예요. 수문 여닫는 게 이게 일이고 거기에 딸린 장비 많고 근데 이거는 때때로 유지 보수 안 해주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이게 기본적으로 100년 전에 만든 거라 100년 전 기술이니까 이걸 또 현대화시키는 업그레이드가 꾸준히 필요하고 이게 다 돈이에요. 중국이 그거 내가 돈 대줄게. 실질적으로 미국이 만들었지만 이제 중국이 유지보수하면서 중국 운하가 돼가고 있더라. 근데 이게 이렇게 돈 낳는 오리알이야? 중국이 이게 중국 손아귀에 들어가면 안 되는 이유는 파나마 운하를 통과하는 물동량을 보면은 1등이 미국, 2등이 중국, 3등이 일본, 4등이 한국이에요. 한국이 4등이에요. 근데 양으로 보면은 차이가 많이 나요. 1등이 1억 5천만 톤, 2등이 중국인데 4,500만 톤. 1등하고 2등인데 3배가 넘어요. 한국은 4등인데 1,900만 톤. 중국의 반도 안 돼요. 하여튼 말이 좋아 1등, 2등, 3등, 4등이지 차이는 굉장히 커요. 어쨌거나 얘네 다 2, 3, 4등 다 합쳐도 얘가 안 돼요. 미국 하나가 안 돼요. 근데 미국이 이렇게 파나마 운하를 많이 이용하는데 중국 손아귀에 그 운하가 들어간다? 생각만 해도 끔찍한 상황이지. 그래서 트럼프의 본심이 이게 비싸다가 아니라 트럼프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파나마 운하는 미국 경제와 국가 안보에 매우 중요한 자산이다. 결코 다른 잘못된 이의 손에 넘어가게 두지 않게. 그냥 단순히 이게 통행료 비싼 게 목적이 아니라 다른 잘못된 이게 중국 손에 넘어가는 게 이게 걱정이다.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는 과정에서 가장 강조했던 거는 첫 번째도 불법移民이요, 두 번째도 불법移民. 근데 대통령에 딱 당선된 다음에는 첫 번째도 중국이요, 두 번째도 중국이에요. 트럼프가 하는 모든 얘기는 다 중국으로 귀결됩니다. 심지어 북한 문제도 중국을 다루는 문제의 하나로 북한 문제를 다룰 거예요. 왜 이렇게 긴장하느냐. 중국이 명목상으로는 이렇게 대놓고 파나마 운하를 먹으려고 그러면 미국이 반발할 게 너무 뻔하니까 본인들이 직접 손은 안 돼요. 근데 간접적으로
홍콩 기업을 딱 내세워가지고는 파나마 쪽에 돈을 어마무시하게 들여놨어요. 그래 놓으니까 이제 그 파나마 쪽에다가 지속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진짜 1대1로 사업 같은 그 어마무시한 거예요. 이게 사실은 중국이 파나마 운하뿐만이 아니래요. 아까 그 지도에서 이제 미국이 이만큼 있고 남미가 이만큼 있으면은 여기 이제 그 파나마 운하 얇은 지역이 있고 여기 이제 페루가 있고 칠레가 이제 세상에서 제일 긴 나라 칠레 쭉 있고 그 바로 위에 페루가 있죠. 페루에 이름부터 봐요. 상카이항. 페루의 항구를 중국이 지어줬어요. 원래 그 세계 역사에 별로 관심 없는 분들도 멀로 독트린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유럽은 아메리카 일에 관여하지 마라. 남미는 우리 거니까 니들 침바르지 마라. 이 얘기예요. 그러는 바람에 이제 그 멀로 독트린이 살아있을 때 이제 뭐 지금 얘기하는 남미의 각국들이 다 독립을 해요. 그리고 독립시켜가지고는 다 미국이 자기 손아귀에 딱 두고 있었죠. 그러고는 이제 뭔 일이 있을 때마다 이제 자기 뒷배, 후발응을 안정시켜 놓는 거죠. 그래서 남미는 미국의 뒷마당. 이렇게 인식을 했는데 중국이 이렇게 치고 나와버리니까 월스트리트 저널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중남미를 미국의 뒷마당이라고 여기는 사람은 거의 없다. 현실이 그래요. 지금 남미에서 제일 경제적으로 좀 잘 사는 데가 브라질인데 브라질은 물론이거니와 그 다음에 2등이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볼리비아, 페루, 칠레, 파나마, 파라과이. 최대 교육국은 남미 나라인데 최대 교육국이 중국이다. 미국이 아니고. 미국이 최대 교육국인 남미 나라는 멕시코하고 콜롬비아 뿐이다. 이러니까 더 이상 중남미는 미국의 뒷마당이 아니다. 이쯤 되면은 트럼프도 발끈할 만하죠. 파나마 운하는 하나의 사례일 뿐이다. 중남미가 지금 가뜩이나 내가 지금 대만까지 가서 중국을 막을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데 정작 우리 집 뒷마당에 이놈이 깃발 꽂고 다녀? 이 상황인 거죠. 자, 꽤나 먼 남미. 한국에서 가기 가장 힘든 곳 중에 하나는 남미죠. 가는 데만도 일단 한 2, 3일 걸리고. 그래서 남미 여행을 일주일 하고 오면 진짜 오가는데 시간 다 쓰고 되게 힘 빠지는데 남미 가실 거면 그래서 좀 길게 가시게 되죠. 그리고 남미 또 가서 일단 볼거리라고 돼 있는 사이트들이 되게 넓게 산재가 돼 있어갖고 일단 가면은 좀 길게 있게 돼요. 보통 한 2주 코스는 기본적으로 잡죠. 거기다가 이제 오가는데 또 2, 3일 걸리고 워낙 힘들고 하니까 중간에 미국에서 며칠 쉬고 하면은 뭐 한 20일 이상 한 달 훌떡 지나갑니다. 어쨌거나 굉장히 그야말로 한국의 지구 반대편에 있는 곳이 남미인데 이 남미의 상황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지금 트럼프의 모든 관심이 중국에 있고 사실은 중국과 가장 가까운 나라가 어디입니까? 바로 우리 아닙니까? 그 점에서 남미 일이 이게 남의 일이 아니다. 트럼프가 남미를 대하는 것, 이게 중국과의 관계 때문이고 중국을 겨냥할 때 한국이라는 걸 빼놓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지표일 수도 있겠다 싶은 점에서 꽤나 머나먼 남의 나라 얘기를 꽤나 길게 대신에 저 딴에는 꽤나 흥미롭게 전달해 드리도록 애썼습니다. 자, 강스 레이팅 오늘 순서는 이 정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드론 얘기가 나와서 딱 보면은 팔란티어라는 회사가 있어요. 군사 AI 회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공군에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은 드론 전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무인기 전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이게 F-35거든요. 실제로 F-35가 우크라이나 전에 투입된 건 아니지만은 수천억 하는 전투기를 그냥 몇십만 원 하는 드론이 그냥 몇백만 원 하는 드론이 박살내버릴 수가 있단 말이지. 드론 보면은 격추시키는 게 아니라 드론 보면 도망가야 돼요. 부딪히면은 나만 손해야. 쟤는 부서져도 아까울 거 한 개도 없어. 이거는 부서지면은 조종사 죽어. 이 조종사는 몇 천억짜리 비행기를 날리더라도 지는 살아야 되는 굉장히 비싼 군사 자원이에요. 근데 조종사도 죽어. 그 몇 천억짜리 비행기도 망가져. 이게 전투기 출격이 오히려 더 주저되는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전쟁이 터졌으면 전쟁 특수구를 타고 지금 보잉이나 로키드 마틴이나 이 군수회사들이 주가가 빵 뛰어야 되는데 이 회사들은 주가가 안 뛰더라. 오히려 AI 회사들의 주가, AI 전투 기술을 만드는 회사들의 주가가 뛰더라.
왜냐? 이미 확인한 미래의 전쟁은 모습은 이제 F-35가 제 아무리 뛰어난 전투기인들 이런 전투기가 나대는 세상이 아니더라. 싸구려 드론들이 아니 진짜 좋은 드론들은 싸지도 않아요. 요게 드론이거든요. 이게 이제 쉴드 AI라는 데서 만든 V베트라는 건데 이거는 가격이 그래도 이게 얼마 안 되더라? 50만 달러. 50만 달러면은 한 7억 하겠다, 그죠? 7억 정도 될 겁니다. 50만 달러. 7억짜리인데 요노마로 전 모의 전투를 해봤어요. 이 회사에서 만드는 다른 드론인데 이 드론하고 그 F-16하고 모의 전투를 했는데 누가 이겼게요? 얘가 100전 100승 하더라는 거야. 100전 99승을 드론이 하더라는 거야. F-16이 아니라. 그리고 이제 앞으로의 이제 전투 영상은 요즘에 그 아이돌 공연 보면은 아이돌 공연은 이제 보통 저녁 무렵에 시작해갖고 한밤중에 끝나죠. 그래서 한 7시쯤 했다가 처음에 이제 노을 지는 즈음에 하다가 나중에 끝날 때는 한밤중이 되는데 한밤중에 보통 엔딩으로 하늘에 드론 날려가지고 이런저런 글씨 쓰고 모양 만들고 그래요. 물론 돈 많이 들죠. 드론을 띄워서 글씨를 쓰고 모양을 만들 수 있다는 거는 그대로 전투 편대를 이런저런 모양으로 만들 수 있고 제각각의 움직임을 통해서 전체를 조작할 수 있는, 통제할 수 있는 기술이 이미 만들어져 있다는 얘기예요. 그거를 아이돌 공연장 상공에서 하니까 예쁘다가 되지 그걸 전쟁터에서 한다 그러면은 정말로 조직적인 무기체계가 되는 거죠. 톰 크루즈가 했던 유명한 말 Someday but not today. 아니에요. not today 아니에요. 이미 때이 됐어요. 이제 AI가 조정하는 드론이 조종사가 조정하는 말도 안 들어먹는 그 톰 크루즈 같은 말도 안 들어먹는 조종사가 아니라 말 안 들어먹을 일도 없는 사람이 안 타는 사람 죽었다고 욕먹을 일도 없는 가격은 100분의 1, 1000분의 1도 안 하는 싸구려 드론을 개대로 만들어서 운용하는 게 훨씬 더 납니다. 전쟁 문법이 바뀌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일론 머스크가 일찍이 했던 얘기가 있죠. 바보들이나 만드는 게 F-35 같은 완전 비싼 전투기들이다. 그렇죠. F-35 같은 유인 전투기를 만드는 멍청이들. 이게 이제 지금 하늘에 떠있는 드론 군단이에요. 이거를 조명 띄우고 이렇게 만들면 이게 아이돌 공연장 위에 있는 모습이 되는 거죠. 이미 전쟁의 양상을 바뀌었고 문제는 북한은 지금 이거를 연습하고 있는 거다. 이걸 경험하고 있고 배우고 있고 그리고 우리한테 쓸 거다라는 게 드리고 싶은 포인트입니다. 자, 지난번에 제가 파나마 운하에 눈독 들이는 트럼프의 속내가 뭐냐 그러면서 제가 요즘에 기회가 있을 때마다 드리는 말씀이 그거죠. 트럼프를 이해하는 적어도 대외 정책의 측면에서 트럼프를 이해하는 코드는 중국이다. 중국이라는 딱 안경을 쓰고 보면은 이게 시력이 딱 맞는 거예요. 세사 사물이 명쾌하게 트럼프의 모든 행동이 명쾌하게 보이는 거예요. 파나마 운하가 이제 남미가 한때 그 미국의 뒷마당으로 불렸었지만은 어느덧 중국이 야금야금 치고 들어가 갖고는 이건 다 중국이 좀 노는 놀이터가 되어 있는 상황. 요 상황이 이제 파나마 운하를 다시 뺏어오겠다라고 얘기하는 흐름하고 상관이 있다 그랬죠. 그린란드도 마찬가지예요. 그린란드라는 데가 지도로 보면은 이 세계 지도가 이게 너무 작죠. 이게 보이실라나 모르겠네. 이거는 이제 북극해를 중심으로 그린 지도라서 우리가 또 일반적으로 보던 지도 각도하고 좀 달라요. 그래서 제가 일반적으로 보는 각도로 그렸는데 요거는 또 화면이 좀 작죠. 이쪽이 유럽입니다. 여기 영국 있고요. 프랑스 있고 독일이 이쪽에 있고 이쪽에 이제 스칸디나비아 반도죠. 그래서 지금 얘기가 되는 지금 그린란드의 영유권을 갖고 있는 덴마크가 여기 있고 저쪽으로 제일 붙어 있는 데는 피요르드, 노르웨이가 이제 이쪽에 있는 이런 상황인데 미국은 여기 있고요. 그 위에 캐나다가 있고 이제 그린란드 크게 있고 그다음에 요즘에 이제 관광 잘 가는 아이슬란드가 여기 있는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거를 근데 그린란드가 어마무시하게 커 보이는데 우리가 그 뭐 메르카토르 도법 그러면서 이제 지도 작법 얘기하면은 원래 극지방으로 가면은 이게 동그란 거를 평면을 펴다 보니까 극지방으로 가면은 요게 펴지면서 굉장히 커져요. 그래서 실제로는 그래서 이제 극지방을 중심으로 그린 지도가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는 한 요 정도 느낌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럽하고 미국하고 사이. 그래서 미국이 실제로 지금도 그린란드의 목소리를 좀 내요. 여기 이제 요 동네거든요. 여기 약간 빼좁혀 나온 요 동네 있죠. 이 큰 틀에서 봤을 때 약간
삐 쭉 나온 요 동네. 이게 북극이 한 여기쯤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극지방입니다. 근데 요쪽에 이제 군사기지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미국은 이미 그린란드 같은 경우에 진짜 뺏으려고 작심만 하면 뭐 못 뺏을 건 없죠. 근데 이제 그 협상을 통해서 하려고 그랬던 것이고, 사실은 미국은 예전부터 야 이거 땅덩이가 일단 북미하고 같이 붙어있는 땅덩이다 보니까 이거 그냥 우리가 하자. 그래서 알래스카도 우리가 한 김에 이것도 우리가 하자라고 얘기 많이 했었고, 트럼프도 1기 때부터 얘기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좀 더 진지한 것이 그린란드라는 데가 지하자원이 있는데, 지하자원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히토류예요. 히토류라는 게 뭐 찾아보면 또 그 밑으로 뭐 이렇게 원소가 많습니다. 그런데 쉽게 얘기해서 반도체의 원료예요. 반도체라는 거는 전 세계적인 분업 체계라는 게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컨대 구글이라는 회사가 있고, 엔비디아라는 회사가 있고, 그 다음에 삼성전자가 있고, 그리고 ASML이라는 회사가 있고, 미국이라는 원청 업체가 있는가 하면, 그래서 반도체를 설계하는 엔비디아가 또 미국에 있는가 하면, 그런데 실제로 그 엔비디아에다가 반도체를 칩을 만들어서 납품하는 회사들은 한국, 대만, 일본에 있어요. 그 칩을 받아다가 이제 칩을 만드는 거고, 그 칩을 만들 때는 또 뭐가 필요하냐? 일본에서 만드는 소부장이라고 하죠. 이제 소재, 장비들이 또 필요하고, ASML은 이제 유럽에 어디 갔어요? 여기 이제 네덜란드에 있고. 근데 그 모든 거를 만들려면 기본적으로 반도체 칩에 원료가 있어야 될 거예요. 그 원료는 어디 있느냐? 중국에 있네. 이런 원료들의 압도적인 비율로 다 중국에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모든 지금 정책 자체가 중국을 잡겠다고 하는 건데, 이게 중국이 없으면 이 산업 자체가 돌아가지가 않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먹이 사슬 중에서 가장 밑에 있는 거긴 한데, 자, 내가 이게 소 키워서 이제 아주 비싼 스테이크로 요리로 만들어서 팔 건데, 가장 기초적으로 대관령에 소 키우는 목장에 풀을 중국이 키우는 풀을 먹네.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면 중국이 풀 안 줘 잃어버리면 소도 못 키우고 당연히 식당도 망하는 이런 구조가 되는 거야. 야, 그 풀이 근데 그린란드에 왔네. 그럼 그린란드를 우리 걸로 아예 안정적으로 차지하면은 중국이 속삭일 일도 없지. 그리고 더군다나 지금 미국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은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이 안 주더라도 그린란드에서 받으면 되지가 아니라, 미국은 더 나아가서, 자, 한국이 배신 때릴 일은 없잖아요. 근데 한국에서 만드는 것보다도 아예 한국아, 니네 그러지 말고 그냥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나라에서 만들어. 일본도 마찬가지. 그냥 미국은 반도체 산업 전체를 자기 땅으로 아예 다 끌어들이고 있는 중. 근데 지하자원 같은 경우에는 거기서 나는 지하자원은 우리 땅으로 그 땅 속에 있는 걸 옮겨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 땅 우리 땅. 그게 이제 그린란드의 진짜 이유. 반도체와 관련된 모든 것들을 다 미국이 그냥 다 독식하겠다라는 큰 그림의 이러한 것. 관련해서 재밌는 건 이겁니다. 아까는 지도를 보여드리느라고 보여드렸고, 제목으로 보면 덴마크가 그린란드 방위비 증액. 그래서 이게 정확한 금액은 얘기를 안 했어요. 근데 한 2조 원에서 3조 원 정도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정도가 사실은 그 덴마크 같은 나라에서는 굉장히 큰 돈입니다. 우리나라 방위비로 따지면 뭐 사실 그렇게까지 큰 돈은 아닌데, 뭐 큰 돈은 큰 돈이에요. 어쨌거나. 근데 이제 트럼프가 한마디 했다고 해서 2, 3조 되는 돈이 그냥 바로 다음날 뻑하니 나올 수는 없어요. 이거는 덴마크 정부에서도 얘기했는데, 우연찮게 발표 날짜가 좀 겹쳤다고, 원래 준비되어 있었는데 트럼프가 얘기하니까 좀 앞당겨서 발표했거나 이제 이런 케이스고, 트럼프의 말 때문에 덴마크가 이렇게 했다는 아닙니다만은, 어쨌거나, 자, 그렇다 하더라도 덴마크 같은 나라에서 상대적으로 굉장히 정치가 안정돼 있고, 그 다음에 외침의 염려로부터도 상대적으로 자유롭다는 평가를 받던 덴마크 같은 나라가 트럼프의 이런 위협 없이도 2조에서 3조 가까운 방위비 증액을 이미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 전 세계의 글로벌한 안보 위기 체감 지수가 어느 정도이냐. 아마 전 세계의 실질적인 안보 위기 지수와 그 나라 국민들이 겪는 안보 위기 체감 지수의 차이가 가장 큰 데가 아마 대한민국이에요. 덴마크처럼 안정적인 나라 역시까지도 지금 전 세계의 안보 위기 상황에 대해서 느끼는 위기감이 어마무시하다. 한국만 천하태평이다. 사실은 다음에 전쟁이 일어난다 그러면은 세상 사람들이 다 그래요. 우리나라 사람만 빼고. 대만 아니면 한반도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정작 한반도에 있는 우리만 천하태평이에요. 지금 덴마크마저도 지금 그러고 있는 상황이다 라는 거 우리가 좀 진지하게 한번 생각하고 넘어갈 여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하나만은 그 트럼프
트럼프가 한 번 하고 얘기하고 지나간 거 아니에요. 파나마는 계속 얘기할 겁니다. 왜냐면은 그 파나마에 이게 배 지나가는 게 공짜로, 그냥 길 하나 터놨으니까 그냥 공짜로 지나다니는 거 아닙니다. 그 배 크기에 따라서 다르지만은 기본적으로 한 번 지나가는데 많이 주면은 막 1억 원 넘는 돈을 줘야 됩니다. 그냥 통행료로만. 고속도로 톨비가 1억 원이다. 상상이 안 가죠. 톨비가 이제 몇 천원만 돼도 사실은 크잖아요. 거기다 이제 실질적으로 인천공항 고속도로 같은 경우에는 처음 만들어졌을 때 우왔다야 뭐 엄청 비싸네 그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했었는데, 파나마 운하 같은 데가 실질적으로 그런 거죠. 근데 돌아다니는 배의 상당 액수들은 상당 규모는 거의 대부분 아니고 퍼센트로 따지면 얼마야. 하여튼 압도적인 1등이다. 2, 3, 4등을 다 합쳐도 1등 못 따라가는, 1등의 반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압도적인 1등이 미국인데, 그 통행료를 전부 다 미국이 부담한다. 이거 파나마가 우리한테 바가지 씌운다. 여기까지는 원래 미국이 갖고 있던 건데 트럼프가 열받은 건 그 다음이에요. 중국이 운하를 불법으로 운영하면서 중국이 운하를 다 망가뜨려 놨다. 근데 그 운하 보수 비용을 미국한테 이게 통행료 받아갖고 그 운하를 유지 보수하더라. 사고는 중국이 치고 우리가 지금 그 땜질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다. 파나마 이제 그 대사를 공식 임명을 했어요. 그 히스패닉계를 임명했어요. 파나마가 중남미다 보니까 아무래도 히스패닉계를 해서 보니까 트럼프도 진짜 파나마하고 아예 대놓고 싸우자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리고 파나마는 전통적으로 미국하고 굉장히 친했습니다. 그 옛날에 노리에가 이후로는 파나마 사람들 듣기 안 좋으니까 뭐 무슨 충견 이렇게 얘기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지만은 어쨌거나 굉장히 친했는데 갑자기 이러고 나오니까 이제 파나마에서 이제 마음 상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야 그래도 내가 니들을 미운 건 아니고 내가 미운 건 중국이지, 이제 이렇게 된 상황이 된 거고, 그래서 일단 히스패닉계를 했는데 어쨌거나 말이 히스패닉이지 그렇다고 히스패닉계라고 해서 뭐 히스패닉 편을 드느냐, 천만의 말씀이죠. 우리가 한국계 미국 의원들 얘기하지만 그 사람들은 엄연히 미국인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미국 국회의원으로서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 봉사하라고 지역구민들의 선택을 받아서 뽑힌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이 한국계니까 한국 편들을 아무래도 심정적으로 좀 기울 수는 있겠지. 근데 그 본질은 무엇이냐? 미국인으로서 미국의 이익에 봉사하도록 뽑힌 사람들이고, 마찬가지로 히스패닉은 뭐하냐고, 미국인으로서 미국의 이해를 대변하기 위해서 파나마에 파견된 대사인데, 어쨌거나 이제 임명을 하면서 이 양반이 히스패닉이든 뭐든 간에 이 사람은 우리의 국익을 지키기 위해 아주 환상적으로 일할 거다, 이렇게 칭찬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임명 메시지하고 별도로 한마디를 더 내요. 크리스마스 인사를 하면서 이제 트럼프 특유의 이제 조롱이죠, 조롱. 크리스마스 세계 각국에 보냅니다. 세계 각국에 보내는데 중국에 이런 글을 써요. 파나마 운하를 정성스럽게 하지만 불법으로 운영하는 우리 중국의 훌륭한 군인들, 메리 크리스마스. 그러니까 이제 중국이 운하 보수 비용 수십억 달러를 미국에 부담하게 하고 있다. 그러니까 파나마 운하는 운하가 그래요. 100년 전에 한번 지어놨다고 해서 그게 완성된 게 아니에요. 특히나 파나마 운하는 이게 막 관문 열었다 닫았다 바빠요. 그러니까 더더욱이 유지 보수할 일이 많고, 그 다음에 파나마 운하가 처음 만들 때 이제 세상을 돌아다니는 배들 사이즈하고, 그 다음에 세상이 기술이 더 발전한 다음에 배들이 다니는 사이즈하고 달라요. 그래서 처음엔 파나마 운하를 요만하게 만들었으면은 그 다음엔 요만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아예 배 사이즈 이름 자체가 파나마 운하 원래 작던 파나마 운하를 통과할 수 있는 배 사이즈, 그 다음에 커진 파나마 운하 통과할 수 있는 사이즈, 이게 아예 배 사이즈 이름으로 있을 정도로 이제 파나마 운하의 중요성은 큰 건데, 이걸 계속 유지 보수를 하려고 그러면 끊임없이 돈을 드는데, 그거를 이제 중국이 그 사업을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내가 여기다가 파나마에 돈을 줘서 이거 파나마가 먹는다 그러면은 돈 뜯기긴 하는데 그래도 그래 알아서 해라 였는데, 봐라, 저 돈을 중국 놈들이 갖고 가네? 그 꼴은 내가 못 보지. 지금 요 상황이 된 거죠. 파나마 운하가 그런 것이었고, 그래서 파나마 운하는 단발성이 아니었다.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거다. 파나마 운하 얘기 나왔을 때 그냥 캐나다를 51번째 주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그냥 웃고 지나갔다면은 천만의 말씀. 파나마, 캐나다, 그리고 이번에 그린란드까지 트럼프가 웃으면서 조롱하듯이 얘기하지만은 웃자고 하는 말은 아무것도 없다. 다 계산이 있다.